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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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테슬라의 모델 Y가 되겠는데요. 하이브리드나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차량이 아니라 순수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인기가 핫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 테슬라 모델 Y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죠. 자, 테슬라 모델 Y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차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일단은 뭐 연식이 바뀐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달러 가치가 오름에 따라서 현재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약 9,500만원,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은 무려 1억 원을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 차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 지원 보전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지만 5,500만원이 넘고 8,5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50%를 받고요. 8,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정부 지원금 아예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승된 차값으로 인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출고 기간이 거의 2년에 달할 정도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장기 렌트로 보셨기 때문에 두 가지의 조건을 훨씬 더 만족을 시켜드렸는데요. 첫 번째, 출고 기간은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에서 미리 선발주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8,500만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테슬라 모델 Y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 두 가지 혜택을 둘 다 누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장재원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납기는 물론 저렴한 견적까지 맞춰드리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테슬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컬러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금은 약 128만원의 비용을 들고 있는데요. 사실 퍼포먼스 패키지 차량도 있었긴 했지만 대표님께서는 굳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퍼포먼스 패키지가 일반 내연기관으로 따지면은 뭐 M 시리즈나 AMG처럼 고성능 차량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백이 약 3초 중반대에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힘이 세진 만큼 그만큼의 주행 가는 거리가 약 400km 중반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별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만큼의 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주행거리가 무려 500km 초반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많이 하시는 대표님한테는 당연히 퍼포먼스보다는 일반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는 보시면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릴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앞쪽에는 뚫려 있는 게 요 밑에 라디에이터 쪽만 뚫려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면부의 라이트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이미지 자체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 3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이 앞쪽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트렁크라고 하죠. 트렁크 외에도 앞쪽에 있는 프렁크 공간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조금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적재 공간이 나는 남들보다 조금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프렁크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전기 에너지로 달리기 때문에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Y가 되겠는데요. 과연 측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 측면으로 되겠는데요. 측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4751mm이기 때문에 분명 그렇게 넓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4751mm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것을 압도적인 비주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측면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당연히 휠이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휠캡 같은 경우에는 인형의 옷 입히기 놀이 마냥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휠캡이 이런 스타일로 씌워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휠캡을 전부 다 뜯어내서 탈거한 다음에
다른 스타일의 휠캡을 장착을 시켜주면은 또 다른 분위기의 테슬라 모델 Y를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휠을 19인치에서 20인치로 오르게 되면은 약 257만 원 정도 추가금이 상승한다는 점도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서라운드 뷰가 있는 차종들은 사이드의 카메라 렌즈가 바로 요 사이드 미러 하단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델 Y는 펜다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통해서 측면의 카메라 역할도 해주지만 대신에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그 방향지시등의 이제 사각지대 부분을 요 카메라를 통해서 계기판에서 보여준다는 점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몰딩 자체가 사실 크롬이 없습니다. 그 다음 테슬라를 구매 예정이시던지 아니면 현재 지금 구매하신 분들 가장 주목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도장면이 되겠습니다. 왜 도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반적인 뭐 우리나라 국산차라든지 아니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벤비아와 같이 독일 3사에 비해서 도장의 두께가 굉장히 얇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벼운 오염이 묻더라도 도장면 자체가 얇기 때문에 차량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일반적인 차보다는 훨씬 더 커서 빨리 지워주시던가 아니면은 빠른 시일 내에 세차를 해줘야지만 차량의 컨디션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해당 부분의 도장면은 분명히 얼룩이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여는 방법이 사실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생소하다면 생소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도어 캐치가 있으면은 도어 캐치에 손을 놓고 문을 잡아 당기면은 도어가 열리는 방식이지만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뒤를 눌러줘서 도어 캐치를 앞으로 하게 한 다음에 이걸 당겨줘야지만 문이 열리는 방식인데, 사실 짐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여는 도어 캐치에 대해서는 별로 좋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어찌됐든 뭐 테슬라가 이렇게 나왔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유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이시죠? 지금 현재 1열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냉온 기능을 조금 더 보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중 접합 유리는 차량 4군데 모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열에만 들어가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이 아니라 일반 유리만 들어간다는 점을 한번 참고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열에만 이중 접합이 들어가는 대신에 2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 코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1열, 2열 둘 다 썬팅을 아직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열은 그냥 우리가 아는 어항 스타일의 유리창, 그리고 2열은 마치 썬팅을 한 것과 같은 어두운 유리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후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차체가 커서 그런지 뒤에는 굉장한 볼륨감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뒷유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전체적인 차량의 실루엣이 쿠페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뒷유리에 와이퍼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이게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없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퍼포먼스에는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조그맣게 달려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는 당연히 그렇듯이 테슬라 이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듀얼 모터, 그리고 왼쪽에는 따로 특별하게 남겨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미국 차량과는 조금 다른 컨셉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이탈리아 차량같이 굉장히 세련되고 날렵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게 장재원 팀장이 보는 개인적인 시선이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하단부에는 어디에도 배기 팁이나 배기구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반사등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이 운전석 뒤쪽에 있는데요. 여기를 가볍게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 충전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충전기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쌓을 수 있는데, 전기 충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일단은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서 필수적인 구매 사항은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 콘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흔히들 DC 콤보라고들 하시는데, 요게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0불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면은 더 비싸고 내려가면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서 차량을 충전하실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시간이 약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DC 콤보로 고속 충전을 하실 경우에는 30분 만에 무려 80%가 충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혹은 주행 스타일 자체가 일반 사람들보다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를 DC 콤보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차량 전기 충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전기 요금이 사계절 내내 저렴하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저렴한 게 봄, 가을, 그 다음 저렴한 게 여름, 그리고 가장 비싼 게 겨울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 중에서도 요금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잠들어 있는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에 충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전기 요금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지역마다에 대한 차이도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충전을 하실 경우에는 약 18,000원의 비용이 나오는 반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DC 콤보로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약 3만원 가량의 전기 요금이 나온다. 하지만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 차가 엔코에서 만땅까지 넣을 때 한 1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뭐 만땅 넣는데 3만원, 뭐 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하면은 당연히 경제성은 분명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트렁크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넓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전기 충전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20V로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곳에서 충전을 하실 거면은 얘가 이제 젠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다 꽂아서 테슬라에다 물리면은 전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장점이 엄청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뭐 유지비를 저렴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거의 사실상 트렁크 하나가 더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 포켓 사이드마저도 굉장히 깊은 공간에 사이드 공간을 자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트렁크, 히든 스테이지, 프렁크까지 합치면은 웬만한 짐은 다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요즘에 테슬라의 모델 3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온 모델 Y로 차박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그리고 따로 차박 모드가 있기 때문에 전기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델 Y를 통해서 차박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테슬라 모델 Y에 대해서 외부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니 지금부터는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실내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 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 스마트 키 같은 형태가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카드 키가 있는데, 이 카드 키 외에도 키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액세서리를 구매하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왜 포르쉐 차키가 자동차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차키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액세서리로 해서 반지 같은 차키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가장 편리하고 인기가 많은 게 있다면 핸드폰으로 연동을 해서 차키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앱키 등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차키를 핸드폰이랑 거의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컵홀더 부분에 놔줘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거고, 핸드폰 키나 이제 다른 차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소지만 하고 차에 타면은 바로 시동이 걸린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1인칭 관점으로 카메라를 돌려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제가 1인칭 관점으로 돌린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놀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핸들도 기본적으로 클락션을 기준으로 왼쪽에 이렇게 조그 셔틀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 셔틀 두 개밖에 없어요. 반자율 주행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뭐 패들 시프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왼쪽 같은 경우에는 창문 여는 버튼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버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 문을 여실 때에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차가 열려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을 여시면 되겠는데, 저도 이거를 얼마 전에 안 사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유압식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압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여기 창문 여는 버튼 바로 앞쪽에 있는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차 문을 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열어 주시면은 유압이 혹시라도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차 문을 긴급해서 열 수 있다는 점 있죠. 자, 그리고 대망의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웬만한 노트북만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핸들에도 따로 버튼이 없고, 그 다음에 도어 쪽에도 별다른 버튼이 없는 이유는 모든 기능들 및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 디스플레이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에어컨 공조기마저 디스플레이에서도 관여를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을 뭐 몰렸다가 폈다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위로 올렸다가 아니면 뭐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에어컨 세기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핸드폰과 같이 뭐 블랙박스, 캘린더, 메시지, 뭐 영화관, 아케이드 등등 모든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 뭐 페달, 충전, 오토파일럿, 잠금, 라이트, 디스플레이, 주행거리 뭐 등등등등 모든 부분을 여기서 다 제어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 모델 Y에는 그 어떠한 버튼도 조잡스럽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스위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다는 점은 반드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세무 재질 같은 부분은 핸드폰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은 충전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 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키 같은 경우에는 컵홀도 여기 뒤쪽에 이런 식으로 놔줘야지만 시동이 걸린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확실히 공간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 하면 사실 가장 예쁜 게 있다면 저는 짠짜잔 대표님? 자, 아무튼 이렇게 손꼽을 같이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잘 나온다는 점, 요거는 진짜 제가 옛날에 테슬라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성분들 화장대 마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게 이제 거치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딱 자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긴급 상황에 눌러야 하는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디스플레이에 있게 되면은 조작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차선책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 있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2열은 크게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작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지만 2열에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장점이 있다면은 최좌석 모두 다 열선이 깔려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어컨 공조기가 투존이기 때문에 바람은 나오는 구멍이 있지만 온도 조절은 아쉽게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장점이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썬루프가 되겠습니다. 썬루프가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차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차량들과는 다르게 블라인드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가 필요로 하신 분들은 액세서리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이 차가 아니라서 방지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조금 솟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기 때문에 가운데에 앉는 사람도 심지어 굉장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장점 분명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테슬라의 모델 Y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의 모델 Y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차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와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에서 이미 선구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나는 현금이나 할부로 할 건데 리스 렌트로 하면은 나는 조금 별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반론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른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모델 Y가 피가 붙는 상황까지 붙게 되었는데, 워낙 프리미엄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가 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리스와 장기 렌트로 하게 되시면은 빠르게 만날 수가 있고 동시에 저렴하게, 그리고 비용 처리까지 가능하다는 점 분명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테슬라 모델 Y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장지원 팀장에게 전화 주시면은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고,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